안녕하세요. 농법인 호담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직원들의 이 퇴직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셨던 적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노무사 생활을 하면서 퇴직금 관련한 상담만 한 600건 이상 진행을 한 것 같거든요. 이 퇴직금은 한 번에 주려니 부담이 너무 커지고 혹시라도 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노동청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그거에 대한 행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이런 행정적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결국 이 사업 운영의 본질이라는 것은 리스크 관리인데 퇴직금에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이 직원들의 퇴직금이라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좀 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시금형 퇴직금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퇴직급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 일시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일시금형 퇴직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10년을 일한 직원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 10년 동안 일한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퇴사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별도의 퇴직연금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 퇴직 시점에 대해서 재무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이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급여가 쭉 인상이 되었을 텐데 우리는 가장 비쌀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퇴사할 때 시점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제일 비싼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그리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직원이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노동청 조사나 시정 지시, 행정 처분 이런 것까지 이어지게 되면 행정적인 부담도 당연히 과중이 되겠고요. 10년을 일한 직원이 있고 처음에 급여는 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10년을 쭉 일하고 나서 퇴직 시점에 보니 월급이 600만 원 정도 되어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우리가 한 달에 월급 600만 원이었고 10년을 일했으니까 퇴직금을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지급을 해줘야 하거든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아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6천만 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시게 되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쌓이는 부담이 아니라 퇴사라는 특정한 이슈에 맞춰서 한꺼번에 폭발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갑자기 퇴사를 할 때 대표님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거는 한 명의 예시였는데 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그 부담은 점점 더 커지겠죠. 따라서 이 일시금형 퇴직금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에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리스크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법에서 사실 마련하고 있는 제도는 바로 DC형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DC형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퇴직금을 퇴사할 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나눠서 미리 납부를 해놔라 라는 제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시게 되면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매년 납입금액을 정해두고 그 매년 납입금액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한 만큼만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10년을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시금형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600만 원에다가 10년을 곱해서 총 6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됐어요. 근데 DC형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300만 원일 때부터 1년, 330만 원 1년, 360만 원 1년 이런 식으로 매년 끊어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4,500만 원만 부담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매년 급여 부담이 일정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예측이 아주 용이해지겠죠. 그리고 퇴직 시점에서 이 급여 인상으로 인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퇴직 일시금의 경우에는 10년을 일했는데 그 10년을 우리가 쭉 600만 원으로 일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DC형 같은 경우에는 300일 땐 300, 350일 땐 350 이런 식으로 급여가 낮았던 순간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 총액은 거의 25%가 감소를 하게 돼요. 당연히 이것만 봐더라도 우리가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좀 충분해 보이죠. 근데 재무적으로 좀 감각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10년 뒤 6천만 원을 내는 거랑 지금부터 매년 조금씩 내가는 거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시간 가치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3%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일시금형 6천만 원은 현재 가치로 약 4,465만 원이고 DC형으로 부담 총액이 4,500만 원은
현가로 한 3,86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현가 환산을 해봐도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형보다 거의 600만 원 더 경제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차용하더라도 DC형 연금이 더 싸다라는 거예요. 비용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굳이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당연히 이렇게 비용적으로 절감이 되는데 왜 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전부 다 DC형으로 도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부담감이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현재 금액 유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셔요. 왜냐면은 DC형을 도입하게 되면 어쨌든 간 우리가 매년이든 매월이든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하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 DC형을 도입을 안 하시고 여전히 일시금을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은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로는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선호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나는 일시금으로 줄래 하고 DC형을 도입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직원들의 퇴직금은 이미 확정된 부채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변동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고 그거는 저희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리스크를 뒤로 미루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DC형은 매년 분산 납입을 함으로써 이 퇴직 시점에 대한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두 번째로는 퇴직금 리스크, 일시금이 가장 가지고 있는 거대한 리스크를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도 볼 수 있고 이 재무적으로도 그 안정성을 유지해 감으로써 미리미리 그 채무를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될 때를 대비를 하자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일시금형 퇴직금의 실무상 위험성을 살펴볼게요.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하게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큰 돈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현금 흐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니까 당장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주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고 이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저도 퇴직금 사건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노동청에 가보면은 신고당한 이 대표님들이 대부분은 퇴직금 문제가 껴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퇴직금 자체를 일시금형으로만 관리했기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요즘같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DC형 퇴직연금 그럼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DC형 퇴직연금은 우리 회사의 그 직원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볼 것도 없고요. 그냥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푸른 씨앗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지원금도 있어요. 운용 성과도 어차피 DC형은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그 수익률에 다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푸른 씨앗 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푸른 씨앗에 대한 가입이 안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이런 곳을 통해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저는 삼성생명 같은 가장 큰 금융기관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대표님들의 선호에 따라서 은행에 맡기는 걸 선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증권사에 맡기는 걸 선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사에 맡기는 거를 선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점. 그리고 혹시라도 이 퇴직연금이 내가 어디에 가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이 어떠셨나요? 퇴직금이라는 것은 이미 근로자들한테 우리가 확정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확정된 채무에 해당해요. 그런데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은 괜찮겠지, 나중에 가서 생각하지 그 직원 퇴사할 때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뤄보고 상담을 해보고 사건을 진행을 해보면 문제는 그 대부분의 그 나중에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일찍 찾아오게 됩니다. 직원은 갑자기 퇴사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절대로 우리한테 시간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자금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한 번에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대표님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퇴직연금 DC형 제도라는 거는 이런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이 허용한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요. 퇴직금은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고 이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고민을 하는 것이 제가 노무사로서 대표님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사업 운영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법인 호담의 김형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